닥터스탁님 안녕하세요. 매지온 18만 3천 원, 비중은 10%입니다. 제가 매수를 하자마자 주가가 곤두박질 치네요.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18만 3천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아무래도 올해 초, 작년 말, 한 달 전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이 18만 원 위에서 좀 횡보를 하다가 이번 달부터는 그 뒤로 주가가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달 만에 18만 원 선에서 13만 원 선까지 좀 주가가 내려왔는데요. 전문가님, 이분 좀 각자 굉장히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대응을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뭐 이전에 이슈 뭐 보면은 이제 유대나필 관련된 이슈 나오면서 좀 상승 하락을 반복을 한 이제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뭐 오래 기다리셨는데 지속적으로 좀 내려오면서 많이 가슴 아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내려온 종목들은요 다시 한번 올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괴롭고 무섭고 그럴 수 있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한 12만 한 5천 원 정도 가격 주면요 이 구간에서 다시 반등 주면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기다렸다가 12만 원 정도 내려줬을 때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좀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단가 낮추면요 뭐 평균 단가를 뭐 한 15만 원 정도가 되겠죠. 18만 원에서 12만 원에 이제 추매를 하면 15만 원, 뭐 16만 원 요 정도 구간 올 건데 그 구간까지 충분히 반등 나와주면서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좀 가지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2만 5천 원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만 원 선에서 추가 매수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남해화학 8,400원에 5%입니다.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 얼마에 매수하면 될까요? 가격 전략도 궁금합니다. 이 목표가 얼마까지 보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남해화학 8,400원에 매수하셨으면 지금 조금 수익 중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수익이 좀 줄어드셨네요. 최근에 이제 9,700원 선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좀 내려왔는데 그래서 이제 좀 하락을 하면 추가 매수를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추가 매수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저는 지금 뭐 충분히 한 8,600원에서 8,500원 사이에 충분히 추가 매수 가능해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좀 아쉬운 거는 이 남해화학이라는 종목은 여름 그리고 태풍, 장마 테마에서 영향을 좀 받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남북 경협에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상승이 좀 나오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하고 북한하고의 관계가 어느 정도 좀 영향이 나올 이제 시기로 봤을 때는요. 그래도 이번 연도 상반기 아니면 이제 하반기 정도에 제가 봤을 때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아마 그 시기 나오기 전에 그래도 이 종목 좀 모아 가시면은 그래도 좀 좋은 상승을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8,600원, 8,500원 그 사이에서 추가 매수해도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매수한 가격 이하까지는 좀 내려오는 게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한번 들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매수가 이하까지는 좀 하락할 가능성이 많이 없다라고 봐주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매수가 바로 위 8,500원에서 8,600원 선에서 가능하다라는 전략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825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보브 반도체를 15,240원에 10%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를 더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더 사도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어보브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로 또 역시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최고가는 18,400원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을 좀 받고 이제 15,000원, 15,100원 선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네요. 15,240원에 매수가라고 하시는데 이 종목 이제 좀
이번 주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번도 이제 추가 매수를 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추가 매수 지금 괜찮을까요? 지금은 추가 매수하는 시기가 조금 네.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디램 가격에 따른 이제 상승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테마가 전체적으로 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와준 상황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정 나오고 하락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 나왔지 아직까지 하락이 안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하락이 나오게 되면 12,000원 이하까지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구간에서 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낮추시거나 전량 매도를 하고 나서 가격이 한번 하락을 줬을 때 다시 좀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진입을 시도를 해보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이분은 차라리 다행인 거는 그래도 좀 빨리 이렇게 종목 진단을 받으셔서 높은 구간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목 상담 해주시는 분들 대부분이 뭐 마이너스 50%이신 분들도 계시고 뭐 가망이 없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게 뭐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장도 굉장히 좀 하락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라가는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을 바라봤을 때 시장을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시장을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거를 따라서 맞춰가지고 저희가 포지션을 변경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격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보수적으로 제가 매매를 하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은 오늘따라 추가 매수를 언제 해야 되는지라는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런 네. 부분들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요. 네. 꼭 기억하시고 현금 50%는 빼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장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추가 매수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시장 조정에 먼저 대비를 해야 한다는 부분을 짚어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밀리면 함께 12,000원 이하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비중을 좀 줄여 놓으시거나 매도하신 다음에 아래에서 다시 재진입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삼익 THK 14,410원에 10% 보유 중입니다. 너무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 오르는 것 같아서 추가 매수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자, 삼익 THK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나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이틀간 하락장 속에서도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수요일에는 10%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4%대 장중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은 좀 2%대 하락세 나오고 있고 13,100원의 현재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매수하신 지 1년 정도 좀 되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 종목은 또 추가 매수 질문이네요. 어떻게 하면 괜찮을까요? 네. 우선은 뭐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눌릴 겁니다. 당연히 눌릴 건데 다행히도 이 삼익 THK 같은 경우는 지금 로봇이나 스마트 팩토리 산업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산업을 전기차랑 수소차가 이전에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기차랑 수소차가 출시가 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하지만 로봇이나 인공지능은 이제 아직까지 그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출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근데 그 시기가 아무래도 이번 연도가 좀 저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요, 뭐 단기로도 뭐 좋겠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제가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좀 실적 부분에서 실적이 좀 안 좋아지는 게 좀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이런 테마가 형성이 되면 아무리 이제 그 테마 안에 있는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강하게 상승세를 줄 수 있으니까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드리면은 11,50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제가 봤을 때 그 구간에서 추가 매수 좀 가능해 보이고요. 매수를 그 구간에서 하시면은 아마 구간 가격 주고서 뭐 1, 2주 안으로 충분히 강하게 상승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전략을 좀 그렇게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 올해 기대감은 좋긴 한데 이 종목 역시 최근에 좀 강했다 보니까 충분히 다시 한번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지금 하지 마시고요. 11,500원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 가격대에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435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시스템 매수가 19,000원, 비중 15%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수하자마자 마구마구 곤두막질 급락하니까 손 쓸 수가 없네요. 이 종목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하나시스템 이제 지난주쯤에 최고가가 2250원이었는데 정말로 좀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고 시장이 조정 나오기 직전에 바로 그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또 시장 밀리면서 함께 막 밀리니까 이제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고 오늘 장도 4% 하락이 나오면서 현재가가 16,20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분도 어떡하죠?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뭐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도 관련이 있지만 뭐 우주 항공 그리고 네. 드론 이런 이제 섹터로 좀 많이 급반등을 좀 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굉장히 좀 너무 고점에서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상승이 나오면 조정하고 하락이 나오는데 이 종목은 조정도 없이 바로 하락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밀리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저희가 가지고 간다고 한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현금을 좀 50% 정도는 빼놓으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추세 우상향하면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이 우주산업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이슈가 나오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섹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추세가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눌러줬다 간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500원 정도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해서 단가 낮추고서 충분히 여유롭게 좀 가지고 가면요. 여유롭게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내가 아무리 많이 이제 물려 있다고 해도 좀 손실을 많이 보고 있다고 해도 저희가 좀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대응만 잘하면은 충분히 수익권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만 생각하지 않으신다면은 여유롭게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으니까 기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기간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아무리 짧아야 뭐 3개월, 뭐 길면 한 뭐 6개월, 1년 정도는 걸릴 수 있지만 우선은 뭐 손실 보는 것보다는 그렇게 좀 기다렸다가 어차피 수익 보고 나오시는 게 좋으니까요. 그렇게 좀 내려왔을 때 지금 단가에서 좀 비중을 좀 줄이고서 가격이 내려왔을 때 13,500원 정도 내려오면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확 낮추시고서 강한 이제 상승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들 많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이어갈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동안 주가 등락은 나올 수 있고요. 기간도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500원 선 부근에서 추가 매수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종목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11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닥터스탁 방송을 시청하다 보면 마음까지 치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이네요. 자, 휴캠스를 1월 초에 26,700원에 10% 매수 후 지금까지 흘러내리고 있네요. 추가 매수도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휴캠스 같은 경우에도 탄소 배출권 관련주입니다. 이 그린뉴딜 관련주들 대체적으로 작년 말까지 열심히 올랐다가 올해 들어서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흐름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 휴캠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하락세가 좀 가파르네요. 한 26,000원선에서 이제 21,000원선까지 오늘까지 또 2%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분도 이제 하락에 대비해서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충분히 좋은 종목입니다. 휴캠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지만 다만 너무 높게 잡으셨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형적인 상승 조정 하락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전에 상승을 한번 주고 나서 조정을 줬죠. 그리고 하락이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기간 동안 3개월, 6개월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너무 지칩니다. 너무 지치고 힘도 빠지고
뭐 기록도 너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만 원 이하에서 아마 좀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만 원 가격대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2만 원 가격대 내려줬을 때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고 이 종목은 이제 장기로 가져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친환경 테마 자체가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이 친환경 탄소 제로에 대한 이슈들이 더욱 강해지면 강해지지 약해지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탄소 배출권을 우선은 이 친환경을 가는 것 자체가 이 탄소 배출을 없애자는 궁극의 목표를 가지고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가 좀 고민이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한 달, 3개월 정도 안으로는 충분히 매수가 주고서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휴캠스 역시 좋은 종목인데 아무래도 매수가가 좀 높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반등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전망해 드렸고,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2만 원대 가격대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셔서 대응 전략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048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GS건설인데요. 건설 경기가 좋다고 해서 매수했는데 너무 고점인지 계속 떨어지기만 합니다. GS건설 45,500원, 비중 15% 가지고 있는데요.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1월 20일 이번 달 들어서 최고가 45,200원까지 기록을 한 뒤에 조정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가는 2% 하락세 나오고 있고요. 39,100원 선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더 하락하게 될지 좀 걱정이 되시겠죠. 전문가님, GS건설 이 종목도 비슷하네요. 똑같은 흐름인 것 같은데 네.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이분도 차라리 다행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45,500원에 매수하셔가지고 현재가 지금 39,000원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덜고 가야 될 거라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3만 원까지는 그래도 하락을 주고 나서 다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을 봤을 때 단기적인 흐름도 있고 중장기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S건설 같은 경우 보시면은 저희가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바닥권에 있는 이제 모습이겠지만 저희가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최근에 굉장히 상승을 많이 주면서 이제는 단기적으로 내려올 시기다. 근데 내가 이 단기적으로 내려오는 시기에 이거를 가지고 가는 것보단 단기적으로도 낮은 구간에서 가지고 가는 거랑은 확실히 마음 차이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청자분도 아무래도 좀 월봉상에 굉장히 지금 낮은 구간이라 그냥 편안하게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 사람 욕심이라는 게요, 내가 매수하고 나서 바로 마이너스권으로 지속적으로 좀 흘러가게 되면 이게 내가 오래 가지고 가려고 생각을 했어도 가지고 가는 게 좀 힘들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건설주들 전체적으로 해외 수주라든지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는 있지만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3만 원은 줘야 3만 원은 나와줘야 다시 위로 치고 갈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현금을 빼놓고서 비중을 좀 빼놓고서 3만 원 내려왔을 때 다시 진입을 좀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많이 올라온 다음에 단기 조정 구간입니다. 3만 원까지 조정 가능성 있다는 전략 드렸으니까요. 매도 후에 다시 아래에서 재진입하시는 부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많이 힘드셨죠? 이렇게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 고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다음에도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더 많은 이야기들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닥터스타 검색하셔서 입장하시고요. 또 들어가는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노란톡 또는 닥터스탁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23,300원에 처음 매수하고 26,400원에 더 사서 지금 22,300원 60% 보유 중입니다. 고점 찍고 계속 하락 추세인데 장기로 봤을 때 상승 가능성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추가 매수를 하셔서 좀 비중이 많이 늘어났네요. 한국전력이 3만 원 선까지 작년 말쯤에 올라갔다가 여기 조정 나오면서 다시 23,000원 선까지 하락이 나온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이분은 그래도 좀 추가 매수를 하셔서 매수가랑 현재가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또 장기로 보신다고 하는데 장기로 봤을 때 괜찮을까요? 추가 매수를 좀 욕심을 좀 부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네.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000원이면은 이전에 이제 뭐 상한가 들어가면서 이거 진짜 계속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추가 네. 매수를 좀 진입을 하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상승이 나오면 하락이 나오기 마련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거의 다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뭐 22,000원 정도 구간 지금 뭐 평균 단가 정도 구간에서 아무래도 좀 지지를 받고 조정을 주고 상승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지만 충분히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작년 이제 2020년도까지는 적자를 계속해서 이제 유지를 좀 해오다가 2019년이죠. 2019년도에 적자를 유지해오다가 2020년도 들어오면서 큰 폭으로 이제 턴어라운드가 된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낮은 구간에서 이제 막 상승을 시작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목표가 한 35,000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기 자체가 어느 정도 좀 걸릴지가 좀 문제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종목들은 이슈나 이런 테마성 이제 종목이 아니라 이런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좀 많이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시면 그래도 뭐 제가 봤을 때 한 6개월이나 뭐 1년 안으로는 충분히 1차 목표가 35,000원 정도 잡고서 가시면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롭게 한번 가지고 가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전력 작년에 실적 턴어라운드 소식이 있었고 최근에는 전기요금 개편 이슈 같은 것도 있었죠. 장기적인 전망 좋다고 하니까 6개월에서 1년 정도 더 보유해 보시라는 의견 드렸고요. 목표가 35,0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도 유튜브 댓글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닥터님 공략주 녹십자셀을 어제 매수해서 수익 중입니다.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녹십자셀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궁금한 건 현대차 16만 5천원 50%입니다. 수익 중인데 현금 보유를 위해서 매도해야 할지 보유해야 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자, 16만 5천원 굉장히 좀 초반에 매수를 잘 하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최고가 28만 9천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요즘엔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좀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현대차 지금 매도를 할까요? 더 보유를 할까요? 매도를 좀 하고서 새로 좀 낮은 구간 내려왔을 때 다시 진입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전에 상승이 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주고 하락을 좀 주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한 21만 원 정도 왔다가 다시 갈 수가 있지만요. 지금 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절대 21만 원보다 더 많이 내려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매수가인 16만 원대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하고 내가 매수했던 가격이 오면 다시 매수를 하는 그런 좀 전략을 짜면서 가시는 게 조금 더 내가 내 투자금을 좀 지키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익 났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차익 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나 뭐 2월 달에 또 공매도가 다시 진행을 한다는 내용들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불안정한 시기에 내가 이 종목
종목을 장기적으로 생각을 했다고 해도 가지고 가는 게 맞는지를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매도를 하고서 나중에 내가 내려왔을 때 다시 매수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왜 지금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16만 5천 원에 매수를 했지만 상승이 거의 28만 9천 원까지 나오고서 다시 지금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죠. 내려오고 있는데 만약에 16만 5천 원보다 더 만약에 주가가 내려왔다고 예를 들면요. 이거 굉장히 억울하고 힘듭니다. 그러면서 내가 장기로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로 가지고 못 가고 내가 그냥 차라리 손실 없이 그냥 빠져나오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하지만 그 구간에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매도를 해놓고서 내려왔을 때 다시 매수를 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1만 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지가 나와서 다시 반등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혹시나 시장이 밀리면 매수가까지 다시 내려갈 가능성도 이제 배제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익을 일단 챙기시고요. 아래에서 다시 재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710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화제약 17,900원 20% 보유 중입니다.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자꾸 내려가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치매 관련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치매 관련주들도 한 번씩 탄력을 많이 보이죠.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한 2만 원 선 부근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좀 빠진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17,900원 이번 달 초쯤에 아니면 지난달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가는 14,000원까지 하락이 나와서 좀 손실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분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알츠하이머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힘을 좀 많이 못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한 가지 좀 이 시청자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요. 이렇게 좀 급등이 나올 때 잡으면은 언제나 차익 매물이 나온다는 부분들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저희가 이렇게 좀 차익 매물이 나올 때 들어가는 것보다는 제가 뭐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녹십자셀 같은 경우는 바닥 구간에서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들어가는 게 상승이 나오고 내려오더라도 내가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종목들로 가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제약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최근에 이제 이런 이제 흐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낮은 구간에서 유지를 해주고 있지만요. 좀 안 좋은 거는 이전에 상승이 나오면서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와줬다. 그러면은 이전에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 이전에 이렇게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 이번에 단기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이 나올 거를 대비를 하고서 매도를 하고 빠져나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상승을 이제 준다면은 충분히 강하게 또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걱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차라리 이런 종목은요, 제가 손절을 잡고서 한번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한 12,50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서 가격이 이탈이 되면은 손절하시고 그 위에서 만약에 반등이라든지 상승 나와줄 때 만약에 충분히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지금 대화제약 월봉상이 굉장히 좀 낮은 구간에서 아직까지 상승을 큰 폭으로 좀 주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손절가 이탈만 없으면 단기적으로나 뭐 중장기적으로나 크게 올려줄 수 있으니까요. 너무 조급하게만 생각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손절가 12,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그래도 매수가가 그렇게 높으신 측면은 아니기 때문에 좀 천천히 기다리시고 손절가가 이탈하지 않는 한 손실 없이 나오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반등할 때 매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응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LG전자인데요. LG전자 13만 1,600원, 비중은 7%예요.
고점에 못 팔았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 빠지네요.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13만 1,600원에 매수하셨으면 지난해 상한가가 나온 다음에 그때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19만 3천원까지 수익이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쭉 하락을 하면서 현재는 16만 원 선 좀 하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님, 이분은 좀 아까우실 것 같아요. 고점에서 매도를 못 하신 게. 그래서 이제 매도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아까워도 지금 네. 손실 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아까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수익을 보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만약에 가격이 내려온다면은 10만 5천 원까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차익 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흐름 하락세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되면서 10만 5천 원까지 충분히 열려 있으니까 차라리 지금 수익 보고 있을 때 수익 보고서 가격 내려주면은 그 가격 내려줄 때 다시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항상 수익을 챙길 구간이지 공격적으로 매수할 구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 보고 있을 때 충분히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달은 지났으니까 다음 달 안으로 충분히 강하게 또 내려줄 겁니다. 시장이 지속적으로 좀 내려올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요. 아무래도 지금 가격이 부러울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서 지금은 매도를 하고 낮은 구간 내려오면 다시 진입을 해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12만 원 선 또는 10만 원 선까지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될 가능성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수익을 잘 챙기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다음에 아래에서 다시 진입하시는 전략 추천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144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터플렉스 문의합니다. 16,300원에 매수했고요. 비중은 20%입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하나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인터플렉스는 스마트폰 부품주죠. PCB 관련 업체로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좀 상승이 나와서 한 17,000원, 18,000원 선 부근에서 잠시 등락을 보였는데 이번 주에는 다시 15,000원 선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16,300원에 매수하셔서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이번 주 내내 좀 음봉이 나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2% 이상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 14,700원의 현재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인터플렉스 바닥권에서 조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종목 손절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손절하면 안 됩니다. 네. 이제 막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관련해서 아이폰 같은 경우도 이번 연도 들어오면서 이전에 이제 스마트폰 출하량을 30% 이상 좀 늘리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요. 충분히 이 인터플렉스가 지금 아이폰에 따른 이제 공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4,000원 정도까지 내려줄 수는 있지만 내려오고 다시 한번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4,000원까지 내려오면 그때 이제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고서 좀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은 들고 가셔도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이 이제 막 시작을 하면서 이 지금 인터플렉스가 가지고 있는 이제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블랙서블 디스플레이라든지 아이폰, 갤럭시, 스마트폰 부품 이런 전체적으로 이제 핸드폰이 지속적으로 좀 좋아지면서 충분히 인터플렉스 지금 월봉상에 굉장히 지금 바닥 구간에서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좋은 구간에서 당연히 상승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이게 올라갈 종목이냐 내려갈 종목이냐만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승 하락 반복하면서 올라갈 종목이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한번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폰 부품주 이제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수혜 전망되고 있고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도 바닥권이기 때문에 손절하지 마시고 좀 길게 보유하시라는 전략을 드렸습니다. 등락 나올 때 14,000원대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가격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대미포조선
5만 원 40%입니다. 계속 내려가는데 손절해야 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라도 해야 할까요? 갑갑합니다. 라는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자, 이 조선주, 철강주, 건설주 다들 작년 말에는 많이 올라왔다가 올해 들어서 조정 나오면서 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5만 원 선 이제 올해 초에 6만 원 선 가까이 올라갔다가 현재 다시 한번 5만 원 선 무너지고 4만 3,500원 오늘 현재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분 이제 비중도 40%라서 꽤 크신데 이제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은 비중 낮추셔야 됩니다. 아. 지금 비중 낮추시고 가격 좀 내려주면은 원체 지금 월봉상이 굉장히 바닥 구간이라서 크게 상관은 없어 보이지만 충분히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조정주고 하락주고 있기 때문에 하락이 어디까지 나와줄지 모른다라는 거를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3,000원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33,000원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도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뭐 장기로 가지고 가는 거면은 충분히 이런 종목 상담 신청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장기로 보시는 건요, 이 상승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고 내가 그 종목을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너무 살짝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땐 높은 가격일 수 있지만 내가 크게 5년, 10년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저점 구간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내려오면은 지금은 왜 비중을 축소를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굳이 33,000원까지 내려올 거라는 거를 좀 알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서 이거를 좀 지금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이제 의문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정리를 하고서 내려오면 추가 매수해서 이제 강하게 지금 매수하시는 5만 원 그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미포조선 33,000원까지 조정이 나온 다음에 반등 가능성 있다는 전망을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비중 축소 전략 참고해 보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077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트리 BNT 27,850원 30%입니다. 빠져나와 보려고 조금 추가 매수까지 했었는데 계속 빠지네요. 현명한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어제 이제 신저가 21,700원까지 하락을 한 다음에 오늘은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M&A 무산 이슈, 안구건조증 치료제 임상에 대한 실패설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급락세가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분은 추가 매수까지 했는데 그래도 아직 이제 좀 손실 중이셔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대응 전략 어떻게 볼까요? 네, G3BNG처럼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락을 준 종목들은 상승을 주기 마련인데 아무래도 좀 추세 자체가 하락세로 좀 꺾이면서 하락이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이전 종목 상담을 하는 차트와 달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가 계속 조정 구간 박스권을 유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를 하다가 상방으로 가냐 하방으로 가냐에 따라서 이 주가는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중장기적으로 하락세를 좀 꾸준하게 유지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 G3BNG 같은 경우는 실적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실적도 굉장히 좋지 않고 하방으로 가는 종목을 이게 굳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구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좀 추가 매수를 해서 반등 한번 줄 때 빠져나오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해서 반등 나올 때 이거는 무조건 빠지고 나와라. 만약에 안 빠지고 나왔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조금 더 강하게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되는 종목이니까 잘 대응해서 손실 없이 잘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